안녕하십니까. 아름수입니다. 내년 제10회 나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음, 좋은 학습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함께 양성과정부터 같이 1차를 자연스럽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블로그에 간단히 소개해 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강의 형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1차 시험 준비에 앞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나무사 제도 소개 및 자격 정보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기출, 우리 1차 시험의 출제 범위와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10월부터 실시하는 양성 과정 일정에 맞춰서 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나무사 소개, 나무사 되는 법, 나무사 자격 검정 정보,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목진로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수목진로는 사실 나무사가 주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단 처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무사는 그래서 그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를 예방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의사라는 명칭에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처방전 발급, 이 처방전 발급에 주 업무를 주다 보니까 나무사라는 명칭을 준 걸로 알고 있고, 28년 법이 시행되고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얼마 전 23년 6월 28일에 그동안 자격을 인정해줬던 부분들, 그리고 이종 나무병원이 종료되고 이제는 모두 나무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1종 나무운영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목진료 체계는 나무사가 있는 나무병원, 지금 일종 나무병원은 나무사 2인 또는 나무사 1인과 수목치료 기술자 1인 이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개인,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실시하는 방제 작업, 그 외에는 모두 나무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무사가 되는 방법은 지금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자격 요건은 우리가 수목진로 관련 분야, 이 관련 분야는 산림청 고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전공자와 경력자, 그래서 특히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같은 경우는 전공자고요. 학사 같은 경우는 바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를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그리고 만약 특성화고를 졸업했으면 3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으로 하나 더 있네요. 우리가 기능사, 그다음에 수목치료 기술자는 3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지금 아마 기존에 소급해서 인정해 주었던 수목진로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5년 이상의 실무 종사,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전공자 및 경력자로서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1단계 자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도 사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자격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격은 산림 조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식물보호 기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이 있으면 되고요. 저도 이 자격을 준비하면서 식물보호 기사를 1단계 자격 요건으로 준비를 하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 민간 자격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제 민간 자격증 등록한 경우와 그리고 꽤 많은 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식물보호 분야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면 바로 두 번째 단계, 양성과정. 전국에 지금 13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양성과정에 150시간입니다. 지금 수업은 총 150시간을 이상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0시간.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양성과정을 지원해서 주말에서 11주 동안 진행됩니다. 11주 동안 토일. 이렇게 해서 150시간을 거의 수업을 듣는 거고요. 또 평일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양성 지역에 맞는 또 비대면 수업도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볼 수 있고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대부분은 2, 3회입니다. 다만 이 서울 있는 수목보호협회 이곳은 7회까지 제일 많이 실시하고 일부 지방은 한 4회 정도 실시하는 곳이 있고요. 대부분은 연 2회 또는 3회 정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공고가 나오면은 참고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고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바로 이 과목별, 교과목별 80시간 이상 출석만 하면 수록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 양성관련 교육을 마치면 그때 비로소 세 번째 나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회 지금 곧 10월 초에 9회 2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9회 실시했는데 연간 거의 2회 정도 평균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네, 이제 10회부터는 아마 연 1회, 지금 현재는 10회만 일정을 사전 공고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연 1회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2월에 1차 그리고 7월에 2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10월부터 양성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바로 1차 2월 시험을 같이 여러분들과 준비하고 싶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사시험과 같습니다. 만약 1차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면제입니다. 가장 운 좋으신 분이 제가 보니까 7회 1차 합격자시더라고요. 7회 1차 합격자는 물론 당연히 동차 합격을 하셔야겠지만 7회 1차 합격은 7월 1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8회와 9회는 당연히 응시 가능하고 제 추측한데 2차를 만약에 7월에 시험을 본다면 원서 접수는 6월 31일 이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10회까지도 볼 수 있으신 거죠. 물론 만약에 원서 접수가 7월을 넘어가면 아쉽게도 7회 분들은 8회, 9회만 2차를 볼 수 있을 거고 물론 7회 자체 볼 수 있으니까 총 3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선배님들은 다 합격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시험은 1차 시험은 지금 좀 저희가 좀 다릅니다. 다른 자격에 비해서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기사나 이런 자격증은 사지선다잖아요. 근데 수능과 같이 오지선다입니다. 상당히 지문이 그러면 길어지겠죠. 시간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문항수 25문항씩 총 5과목 125문항을 125분에 마킹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시험을 많이 치러보고 준비도 해본 입장에서 볼 때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1분에 한 문제씩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명심할 게 저희 목표는 100점이 아닙니다. 저희 목표는 바로 60점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을 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회까지는 이 수목관리학이 비생물적 피해와 농약관리, 법령을 포함하기 때문에 40문항이었습니다. 7회까지는 40문항이었다가 바로 8회부터 25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문제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2차 시험은 소수령 필기로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 1차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기 우리가 보통 DBD로 어떤 죄송합니다. 수목을 살펴보고 또 병충해를 보고 분류하는 거 이게 대부분
해년마다 약간 배점이 다르던데 지난해 8회 같은 경우 80점까지 배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처리 외과수 이것도 약간 소수령 간단한 소수령입니다. 단답형보다는 뭐 한두 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지금 8회와 또 9회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세 개 영역을 보는 건 맞는데 묶는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만 따로 지금 9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분 해서 2교시로 보고 수목 및 병충해 분류와 약제처리 외과 수술을 90분에서 1교시로 보고 이렇게 9회는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8회는 또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8회는 수목 및 병충해 분류를 90분으로 1교시 보고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과 약제 처리 및 유효과 수술을 같이 묶어서 150분 또 2교시 보았습니다. 근데 또 9회는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회 공고가 나올 때마다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모피해 진단 및 처방이 소수령이다 보니까 거의 논술형에 가깝죠. 소수령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 물론 소문제로 서너 개씩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마 여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좀 시간을 더 쏟아붓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응시현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이 발표도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약간 특수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추가를 보아서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겹치기 때문에 묶어 생각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 너무 합격률이 낮고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높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개하는 시험지는 바로 5회부터입니다. 그래서 5회부터는 공개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어느 정도 1회부터 4회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5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 전반적으로 20% 안팎으로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올해 상당히 좀 2배 늘어났는데 뭐 그거야 전체적인 부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양성기관 같은 경우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양성기관이 처음에 1010개 기관에서 지금 13개 기관으로 1회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1,500, 1,300에서 한 1,500 정도로 양성기관이 있는데 시험 응시한 부분들과 그때 초창기에 양성기관이 다 인원에 대한 비례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졌나. 그래서 1차 응시자들은 대부분이 그해 양성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양성 이거 시험에 한번 떨어졌던 분 다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시험의 응시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합격률 내린 것 비례는 조금 더 고민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꾸준히 거의 40% 내외에서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2차 응시자들은 재밌게도 전년도, 그러니까 전회죠. 전회 떨어지신 부분과 올해 1차 합격하신 분 합하면 바로 거의 응시자가 계속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대로 응시하고 계신 것 같고, 이 부분들, 이 패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인가 알게 됐던 손해평가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또 하고 있는 시험 제도인데, 그 농작물 손해보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부분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도입돼서 지금 회차가 이 정도 한 1, 2년 더 먼저 빨리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데 그 시험도 자체로 보다가 지금 큐넷으로 이관됐거든요. 완전히 시험이. 그래서 아마 이 나무사 시험도 어느 정도 지금 체계가 잡힌다면 큐넷으로 자격 시험으로 아마 이관이 돼서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지금 5회부터 시험 객관식을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주관식 2차 시험도 어떤 틀을 잡아가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나무사 발급 현황은 당연히 2차 합격자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제 한두 분이 이런 그 발급의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해가 넘어갔다든지 이제 그런 거지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회 처음 시행엔 19년이 있었고 이제 2회는 여러 가지 상황상 이상 조금 늦춰져서 원래 연말이었는데 이제 해가 넘어갔더라고요. 원래 시험은 19년 연말이었는데 12월 말이었는데 그래서 등록은 이제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8회까지입니다. 2023년 8회까지의 최종 합격자 누계는 1153회인가 되는데 지금 등록자는 자격 발급은 115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10월에 있을 9회 시험 같은 경우 또 응시에 비례하면 제가 조심스레 추측한 건데 합하면 약 한 880이니까 900명 내외로 실기를 응시하지 않을까. 뭐 아직 인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800 후반대에서 900 초반대까지 응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좀 지금까지 비율로 봤을 때 시험이 어렵다 하더라도 40% 내외니까 좀 대략 추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내년 제가 준비하고 있는 24년 시험에까지 합격자를 보면 약 2,000명 정도가 나무사 자격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추이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수목 진로 산업 현황이 제가 지금 최근 자료 구한 게 산림청에서 21년 연말에 발표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었지만 표본조사도 실시하고 일부는 전수를 했지만 전체 보정을 해서 전체 1061개에 대한 응답을 비례로 해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통계기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지금 21년입니다. 지금 23년이기 때문에 약간의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자료고 1061개의 수목 진료 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업은 한 140여 개밖에 없고요. 대부분 조경과 소독 이 작업으로 같이 겸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업하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2종으로도 인정해줬고 이랬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1종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441개는 유지되더라도 이 620개는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1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시행됐죠. 올해 6월 28일자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약간 조심스럽게 기존 사업을 계속 한다면 나무사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숲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이 많겠지만 조경, 소독과 같이 가다 보니까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반이 수도권으로 좀 몰려 있거든요. 지역 보시면. 그리고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겸업이 있다 보니까 전체야 22,000이지만 이 중에서 수목진로업이라고 이제 응답한 게 3,500명. 물론 여기서 사무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무직이 지금 21년 기준으로 하면 1,800명 정도가 사무직이고 그 외에 1,700명 정도가 수목 관련.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 중에 최소 절반은 나무사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나무사 인재까지 포함하면 680여 분이 나무사로 볼 수 있고, 1,000명이 수목치료 기술자인데, 이제 앞으로는 1대1 혹은 나무사가 2명 이상 이렇게 돼야만 설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인원 지금 자격이 21년에 조사했던 것과 달리 22년, 23년에 또 자격 취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수목치료 기술자 분들이 또 나무사 자격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직무별로 고용 형태가 나와 있다면 저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상근하고 우리가 비상근 그런 비율만 이게 지금 사무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이 전공자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저처럼 직장인이 다음 직업, 뭐 노후까지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직업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 고용 형태가 상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나와서 비상근도 또 원하는 그런 또 업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또 적합한 그래서 뭐 젊거나 지금 생계에 전업을 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좀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지만
또 저처럼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또 고용 형태가 또 필요한 분명히 그런 사업체도 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꼭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업 동향을 또 22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같은 임업진흥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회 7회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300여 명을 조사했는데 이때는 지금 보시면 수목진료광학 창업이나 취업이 약 21%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변화 없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1년 자료는 그렇지 않거든요. 21년 자료, 즉 그때는 3회 4회, 3회 4회 합격자인데 인원은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회 4 합격자인데 그때는 창업과 취업이 45%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45%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격증도 널리 알려져서 기존의 수목진로, 즉 업을 했던 분 외에도 저처럼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자격 취득 전과 좀 변화가 없는 부분이 일정 비율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장인으로서 함께 2024년 2월에 실시 예정인 제 10회 1차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강의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럼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인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와 기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